한류 콘텐츠 보물창고 광주 전남종가 재발견. 제52번째는 강진 해주 최씨 현감 공파 최각 종가입니다. 집안 대대로 좋은 물건은 없으나 귀중한 보물만은 간직해 왔다. 문장을 비단으로 여겼고 덕행이 곧 보석이니라. 오늘날 서로에게 이르는 말을 훗날 부디 잊지 말아라. 그러면 나라의 귀중이 쓰이게 되며 대대로 더욱 번창하리라. 계의자씨 중에서 고려조의 구제학 당을 열어 해동공자로 존경받았던 최충이 두 아들에게 시로써 남긴 가훈이 계의자씨입니다. 대대손손 문장과 덕행으로 그의 가르침을 지켜온 해주 최씨가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하고 있습니다. 해주 최씨 현감 공파 최각 종가를 찾아 가문의 내력을 살펴봅니다. 최씨는 신라 건국 시기에 마루름 소리가 들리는 나정에서 알을 발견하고 알에서 나온 혀거새를 데려와 키운 돌산 고어 촌장 소벌돌이가 신라 건국 후 최를 성으로 받아 신라의 중추 세력이 되었다는 득성 설화를 따릅니다. 해주 최씨는 고려조 해주 호장이었던 최온을 시조로 모시고 세계를 잇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최충은 고려시대 사학의 효시로 알려진 구제학당을 개설한 동방유학의 비조로서 높여 불러 해동공자라고 합니다. 그는 문과 급제해 벼슬은 문화시중에 오르고 임금에게 팔거리 일자와 지팡이를 하사받아 국정 책임을 맡은 공신으로 정종 묘정에 배양됐습니다. 그가 두 아들에게 남긴 가훈, 계의자씨를 후손들은 1000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최충의 아들인 3세 최유선은 문과 급제해 벼슬은 한림학사 형부상서를 거쳐 문화시중에 오르고 공신으로 문종묘정에 배양돼 고려사열전에 기록됐습니다. 그의 동생 최유길은 문과 급제해 해자빈객 상서좌복회를 거쳐 상서령에 올랐습니다. 최유선의 아들 최사제도 문과 급제해 동중서 문화평장사를 역임했습니다. 5세 최악은 문과 급제해 지제고 춘주부사를 거쳐 예부상서 한림학사를 역임했는데 정사를 돌보지 않는 예종의 대동강 연회를 직간해 중지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좌천돼 임지로 갈 때 쓴 시가 동문선에 올랐습니다. 최악의 아들 최윤희는 진사시에 급제하고 벼슬은 지홍주사 시전 중내급사에 이르렀습니다. 8세 최자는 시문에 뛰어난 문관으로 이름났고 문과 급제해 충청전라 안찰사 한림학사 승지를 거쳐 문화시랑 동중서 문화평장사에 이르렀으며 이규보의 문학을 계승해 보충한 속파 한 집으로 보 한 집을 남겼습니다. 14세 최만리는 문과 급제해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지편전부제학을 역임했습니다. 부제학 소임을 맡아 지편전에서 추진하는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으나 고금운에 거열하는 한자음 연구소에 대해 한글로 자음을 달려고 하는 세종에게 불가능을 상소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하고 낙향했습니다. 그는 타협을 모르는 직간상소로 알려졌으며 청백리에 녹선됐습니다. 그의 아들 최각은 보령현감을 역임하고 현감 공파를 열었습니다. 최각의 누이는 율곡이이의 증조 부인 이은석과 결혼했습니다. 16세 최창소는 사마생원시에 합격하고 호조 정당 황해도사 경상감사를 역임했습니다. 그의 증손자인 19세 최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경명의 창의에 참여하고 명나라 지원군의 향도장으로 공을 세웠으며 행담양 도호부사를 역임하고 강진에 입향했습니다. 선무 원종공신에 올라 명곡서원에 배양됐습니다. 그의 아들 최유건은 묵과의 급제의 판관을 지내고 선무 원종공신에 녹훈됐습니다. 도탄에 빠진 강진군민 구제를 청원하는 상소문 청차강진수소가 7실유고에 남아있습니다. 종가는 흉년의 구유라는 덕행을 계승하고 된장 등 전통장류 사업을 추진해 마을 공동으로 강진 전통 된장 형농조합, 담가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료 탐구, 고려사 열전, 제8권환, 제신, 최총편, 출전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다. 문항공로. 현종 이후 전쟁이 겨우 멈추었으나 학문으로 교화하기에는 미처 겨를을 내지 못하였다. 최충이 후진들을 모아 부지런히 가르치니 학도들이 줄지어 모여들어 거리에 차고 넘쳤다. 마침내 구제로 나누었는데 이르기를 낙성제, 대중제, 성명제, 경업제, 조도제, 솔성제, 진덕제, 대화제, 배빈제라 하고 이를 시중 최공도라고 불렀다. 무릇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제는 반드시 먼저 학도로 들어가 공부하였다. 매년 여름에는 비법사의 승방을 빌려 여름 공부를 하였는데 생도 가운데 급제하고 학문은 우수하나 아직 관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택하여 교도로 삼아 구경 3사를 가르치게 하였다. 어쩌다 선배가 내방하면
초에 금을 그어놓고 시를 지었으며 그 석차를 계시하고 이름을 불러 들어오게 하여 조촐한 잔치를 베풀었다. 어린이와 성인이 좌우로 줄을 지어서 술잔과 안주 그릇을 받드는데 나아가고 물러남의 예절이 있었으며 연장자와 연소자 간의 차례가 있었다. 서로 시문을 지어 주고받다가 날이 저물게 되면 다 함께 낙생영을 읊고 마치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고 감탄하지 않음이 없었다. 채충이 죽으니 시호를 문헌이라 하였다. 후에 대개 과거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역시 모두 고지의 명부에 이름을 올렸으니 이들을 일러 문헌 공도라 하였다. 또 유학자로 학도를 세운 사람이 11명이나 있었는데 홍문공도는 시중 정백걸로 일명 웅천도라고도 하고 광원공도는 참지정사 노단, 남산도는 국자제주 김상빈, 서원도는 상서복야 김무채, 문충공도는 실황은정, 양신공도는 평장사 김희진으로 일설에는 낭중 박명보라고도 하며 정명공도는 평장사 황영, 충평공도는 유감, 정원공도는 시중 문정, 서실항도는 서석, 구산도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12도라 불렀는데 최충의 학도가 가장 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학교가 일어난 것은 대체로 최충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그를 해동공자라 불렀다.